분산의 성질, 평균과 분산이 뭐냐? 자, 요거 얘기가 조금 길거든요. 한 15분, 20분 갑니다. 잘 들으시고요. 지금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쓰지 마. 쓰지 말고 내가 해주는 것만, 핵심만 기억하면 돼. 잘 봐. 자, 재환이가 있어. 재환이라는 학생이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는데, 재환이가, 지난 중간고사에,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어. 근데, 재환이 국어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재환아, 몇 점으로 해줄래? 알았어. 20점. 영어 30점. 수학 40점. 자. 거의 그 환상적인 점수가 나왔죠. 그죠? 20점, 30점, 40점. 좋댄다. 자, 봐. 20점, 30점, 40점 나오면 물어볼게. 평균 얼마야? 뻔하지. 30이지, 그지? 다 더해가지고 얼마 나누면 돼? 세 과목이니까 3 나누면 되잖아, 그지? 맞아. 다 더한 다음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재환이가 사실 이 점수 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쟤는 바로 묻히죠. 그죠? 사실 100점 만점에 국어 2점 맞았다. 그럼 쟤는 거의 한국 사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재환이도 다 나름대로 대가리를 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꼬리표를 받았는데 20, 30, 40이 적혀 있었어. 재환이가 화이트로 살살 지워가지고 숫자를 교정을 해. 교정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래 내가 이번 시험은 이렇게 배려버렸어도 다음 시험 잘 보면 되니까 자 이거 플러스 각 과목마다 40점씩을 내가 더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변형된 조작된 점수가 나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이거 사문서 위주로 걸려. 그러니까 절대로 공문서 위주, 사문서 위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재환이가 지금 팍팍 지워가지고 국어 점수를 60점을 만들었어. 숫자로 고쳐갖고. 그 다음에 영어도 70점 만들었고 수학을 80점 만들었어.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평균이 얼마가 돼? 70이 됐지, 그지?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돼. 각 별량에 똑같이 40을 더하니까 평균도 어떻게 돼? 40이 올라갔지, 그지? 이게 평균의 성질이야. 자, 다시 잘 들어봐. 기존에 있던 점수에다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40점을 더했지, 그지? 그러니까 평균도 어떻게 된다? 40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환이가 이제 40점 더하는 거 가지고는 양이 좀 안 차나 봐. 얘가 안 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할 거 한번 확실하게 한번 밀어보자 해가지고 곱하기 3을 했어. 이제 각 과목에다 곱하기 3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어 점수 몇 점이 돼? 얘가 60점이 돼, 그지? 똑같잖아, 그지?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몇 점이 돼? 90점 됐어, 90점. 수학은 몇 점 돼버렸어? 120점. 자, 아무튼 120점 됐어. 딱 해놓고 보니까 평균이 몇 점이 돼버렸어? 계산해봐. 땅 더하니까 얼마나? 150에다가 270 아니야, 그지? 270을 나누기 3하니 90 나오잖아, 그지? 그럼 평균이 몇 점 돼? 90점이 됐어. 다시 말하면, 요곳에, 자, 평균값이, 자, 20과 30과 40을 더해서 나누기 3가 32였는데, 각 과목마다 플러스 40을 하면 평균도 이게 기존에 있던 30에다가 40점이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 3배를 해버리면 얘는 30점에다 곱하기 3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평균의 변화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나 또는 별량이 있을 때 거기다 대고서 일정하게 더해주거나 곱해주면 평균도 더한 만큼 더해지고 곱한 만큼 곱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요 얘기를 도수 분포에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도수 분포를 보게 되면은 X가 있고 F가 있어. 별량이 있고 도수가 있는데
자, x1, x2, 점점점, xn이 있어. 자, 요것이 x라고 하는 것에다가 내가 x 더하기 40을 했어. 그러면 이게 x1 더하기 40이 되고 x2 더하기 40이 되고 요게 xn 더하기 40 그라는 거야. 그러면 요 상태에서 평균을 내면 그걸 우리가 2x라 그래. x라고 하는 놈들에 대한 평균. 그럼 이제 이거랑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 총도수 n으로 나누겠지, 그지? 그지? 근데 이거랑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요 놈을 평균을 내게 되면은 x 더하기 40 그러면 이거랑 이 관계는 여기다가 40점을 더한 것이 이놈에 대한 평균이다. 라는 요런 모양이 돼. 자, 별량에다가 40점씩을 추가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평균보다 얼마큼 커져? 더한 만큼 커진다. 이 소리야. 이해돼? 이거? 더하기 40점씩을 했잖아. 그지? 20점에서 60 바꿨잖아. 30에서 70 바꿨잖아. 그럼 요 놈들에 대한 평균은 요 놈의 평균, 요 30, 요 놈에다가 플러스 얼마? 40점을 얹은 만큼 변한다. 근데 이게 더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곱한 것도 마찬가지다. 즉, 내가 이거를 나 그냥 더하기 40 하는 거 너무 싱거워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할래. 그래서 곱하기 3배 해버렸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3배의 x1, 3배의 x2. 자, 20점이었는데 60점 돼버리고 30점인데 90 돼버리고 그지? 점수가 확 커졌지? 그러면 요 놈들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일정하게 3배가 됐으니까 앞에다 3 붙여가지고 3x 이걸 만들어줘. 그러면 3배를 해가지고 구한 평균은 오리지널 평균 이거에 어떤 관계가 있니? 어떻게? 3배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도수 분포에서 별량 x를 놓고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이러한데 이걸 좀 일반적으로 이제 쓰면 이렇게 된다. 자, ax 플러스 b를 하면 자, 원래 x라고 하는 별량 또는 확률 변수가 있었는데 몇 배하고 얼마를 더해주면 그러한 변형을 해주고 나서 평균값을 구하면 그러면 그것은 변형하기 전에 평균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 것과 같다. 이 얘기야. 자, 요 식 하나를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은 요 예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플러스 30점, 40점씩을 하니까 평균이 40이 올라가고 곱하기 3배를 하니까 평균이 3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평균의 성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혹시 이게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재환 이해되니? 자, 주의할 거는 요 3x의 의미가 뭐라고요? 어떤 거 하나만 3배하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걸 몽땅 다 어떻게 해요? 몽땅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평균도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이제 분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요건 평균의 성질이고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 분산의 성질은 어떠한가? 얘 가지고 한번 더 해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흩어져 있는 정도 말고 일단 좀 천천히 한번 가볼까? 혹시 또 편차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편차.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써요? 어떨 때 쓰죠? 어떨 때 써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2명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명. 자, 똑같은 얘기인데 자, 재환이 점수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국영수. 자, 요게 20점, 요거 30점, 40점. 그럼 이제 재환이보다 조금 이제 지석이 점수를 갖다 이제 제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자, 지석이는 국어 점수가 25점, 영어 30점, 자, 수학 35점.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평균 30이죠.
요거는 똑같죠, 그죠? 그럼 누가 잘한 거야? 비교가 되나? 정확하게? 누가 더 잘했다, 이렇게. 그 비교는 안 되죠, 그죠? 그 대신에 재환이의 점수와 지석의 점수를 보면 평균 30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보니까 마이너스 10점이고요, 그죠? 요거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점이죠. 그러니까 10점 정도씩 이렇게 차이 나죠, 그죠? 근데 지석이는 어때요? 점수의 폭이 마이너스 5점, 이쪽으로 가면 5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재환이는 과목별로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지석이보다 재환이는 과목별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좀 잘하고 국어는 못하고. 그에 비해서 지석이는 어떠하다? 전체 과목이 성적이 그나마 큰 차이를 이루지 않고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르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 편차가 크다, 편차가 작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때는 평균값이 얼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럼 자료가 몰려있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할 때 그때 편차라는 말을 씁니다. 자, 볼게요. 재환이는 이 편차라고 하는 게 국어는 마이너스 10점이고요. 영어는 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편차가 제로입니다. 뻥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은 요게 10이에요. 아, 좀 위에다 그냥 쓸까요? 칸이 좀 부족하니까 편차를 이렇게 줍시다. 편차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0, 1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석이도 편차를 한번 적어보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5, 요거는 0이고 이게 5가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못했고 어떤 과목은 뭐 잘했고 해가지고 편차들이 쭉 나오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편차의 합을 한번 계산해보면 얘는 재환이도 그렇고 이 지석이도 그렇고 편차의 합은 항상 뭐가 돼요? 얘는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편차를 갖다가 평균 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나누기 3 해봐야 그냥 다 0이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차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해주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수학만 편차를 얘기하고 국어를 빼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과목들의 공통적인 어떤 편차를 얘기를 해야겠는데 편차의 그냥 합은 뻥이 되니까 편차의 평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하느냐? 편차를 그냥 더하지 마시고요. 편차를 제곱을 해요. 그럼 편차를 제곱하니까 요건 100이 되고요. 요건 0이 되고 요건 100이 되죠. 그리고 요쪽에서도 편차를 갖다가 제곱해가지고 합을 계산합니다. 편차 제곱을 먼저 계산했겠죠. 그죠? 이거는 25가 되고요. 0 되고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계산하셔가지고 다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200 나오죠. 그죠? 그거를 3로 나눠요.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 편차 제곱한 것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편차 뭐에?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지석이의 각 과목별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3분의 자 25 더하기 25 하니까 얼마가 돼? 50 돼버리지, 그지? 그지? 그래서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이거를 분산이다. 분산.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이 기니까 두 글자로 팍 줄여가지고 너는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그러니까 분산이 3분의 200이고요. 분산이 3분의 50. 네. 분산이 지금 3분의 200, 3분의 50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 편차가 말이지 똑같은 30이라는 걸 평균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편차의 폭이 마이너스 10이었단 말이야. 요 놈은 마이너스 5였단 말이야. 그지? 몇 배니 지금? 몇 배? 2배잖아. 그지? 2배였던 게 제곱을 해버리니까 얘는 100이 되고 25 됐어. 몇 배니? 4배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평균도 몇 배가 되니? 얘는 50이고 얘는 200이니까 몇 배? 4배가 돼버렸지. 그지? 실제 편차가 얘는 5였는데 얘는 10이었어. 2배였는데 제곱하니까 4배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 편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편차라고 하는 것이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숫자의 크기가 이렇게 실제
실제 가지고 있는 값과 좀 다른 값이 나타나게 돼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차이가 4배 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 편차는 2배인데 분산을 구하게 되면 4배로 보여요, 그게. 자, 그리고 자, 여기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합시다. 재환이가 아까 점수를 조작을 했죠. 그죠? 조작했는데 어떤 조작을 했느냐면, 자, 조작된 점수의 그 분산과 그다음에 원래 점수의 분산을 지금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재환이가 자, 국영수 3과목의 점수를 조작을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조작을 했었습니다. 더하기 40을 했습니다. 더하기 40점을 하는 이런 조작을 했을 때 나오는 점수가 요게 60, 70, 8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평균이 얼마였냐면 70이었어요. 그런데 편차를 보니까 마이너스 10, 0, 10 그대로예요. 그죠? 지금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자, 편차가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편차가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예. 더하기를 하면은요, 평균도 가고요, 점수도 움직여요. 이 차이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별량이나 변수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그런 변화를 주었을 때는 편차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차가 변화가 없으면 편차의 제곱도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평균도 똑같이 나오겠죠. 고로 분산이라고 하는 값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요걸 보란 얘기는 편차의 변화를 보란 얘기야. 그런데 재환이가 이제 아까 어떤 조작도 했었냐 하면 얘가 곱하기 3을 하는 이런 조작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때 자, 재환이의 점수는 얼마였냐? 국영수가 2, 3, 4였는데 이게 60, 90, 120이 되고 그때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90이었죠. 90인데 국어는 60이거든요. 얼마 부족해요? 30이 부족하죠. 그죠? 평균 90이었으니까 영어는 0이고요. 120은 플러스 3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최초의 편차와 여기 곱하기 3배 했을 때 편차는 몇 배로 늘었습니까? 이게? 역시 똑같이 3배로 늘어납니다. 더했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요. 편차가 곱하기 3배 하는 변화를 주니까 점수가 3배가 되니까 그 간격도 3배로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편차가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제곱하니까 얘는 900이 돼버려요. 900. 제곱을 하니까 900이 돼버려요. 그러면 최초의 편차 제곱이 얼마였어? 100이었지, 그지? 900이 돼버렸어. 몇 배? 9배가 돼버려요. 9배. 그래가지고 이거에 평균을 내면 이제 분산이 나오겠죠, 그죠? 자, 분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분산은 뭐라고요? 뭐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900 더해가지고 1800 나누기 3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300분의 200이었는데 지금은 3분의 200이었는데 3분의 1800으로 9배가 늘어나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분산은 이러한 변화가 있구나. 최초에 x에다가 40을 더해가지고 이것에 이제 분산을 구하는데 분산은 기호로요. v라고 써줘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에 40을 더한 분산이란 뜻이고요. 그럼 최초의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자, 더하기 40을 했을 때는 처음의 분산과 변형된 자료의 분산이 서로 뭐하다? 같다. 더하기 빼기는 분산의 변화가 없다. 왜? 편차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3배를 해가지고 분산 구하면 원래 분산의 몇 배가 된다? 요거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몇 배? 요게 9배가 되죠. 그죠? 3의 제곱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에 제곱이 붙어요. 그러니까 요걸 일반적으로 또 어떻게 쓰느냐면 그래서 자,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런 변화를 줬을 때 분산은 원래 분산 얘와 어떤 관계가 있니? b는 무시하시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a 제곱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료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곱하기나 더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때
평균과 분산은 어찌 변형되는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러한 변화를 주었을 때 이 분산은 a 제곱배가 되고, 자, b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부터 재환이하고 지석이 두 사람의 자료 비교를 합니다. 평균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편차라는 개념은 각 과목이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10점 부족, 얘는 10점 넘치고요. 이럴 때 편차는 마이너스 10, 0, 10입니다. 특징, 편차의 총합은 어떤 자료를 불문하고 다 0이다. 따라서 편차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뭐 합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계산하는데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실제 자료보다 값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편차를 갖다 제곱했을 때 실제 편차가 10인 것과 5인 것은 2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곱을 하고 나니까 4배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죠.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변화를 줄 때 더하기 40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를 주었을 때는 실제 편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분산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점을 더했을 때의 분산과 원래 분산은 서로 같다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곱하기 3배를 했을 때의 이때 변화는 곱하기 3배를 하면 점수와 점수 사이의 간격도 3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점수가 작았던 게 20점인데 곱하기 3하니까 60. 영어가 60이었는데 아니 30이었는데 곱하기 3하니까 90. 수학이 40점에서 120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 간격이 기존의 점수의 간격의 3배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 30, 0, 30으로 바뀝니다. 이럴 때 이 편차 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30 제곱하니까 900 돼버렸죠. 그죠? 아까는 편차 제곱하니까 100이었죠. 100. 9배가 돼버립니다. 편차는 3배로 증가합니다. 편차 제곱은 9배가 됩니다. 따라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는 자료에 3배를 해가지고 자료에 변형을 주면 원래의 분산보다 9배, 3의 제곱배가 된다. 이걸 좀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a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이러하면 도수 분포에서 분산 계산법은 어떠냐? 자, 그걸 잠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자, F1, F2, FN이라는 이런 자료가 있었을 때 분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편차가 뭐고 분산은 뭐고? 자, 그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그걸 갖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결과만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건 하나의 제가 그냥 예로 잡아 드린 거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 그거는 자세한 거 다 필요 없고요. 예?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자, 분산의 그 정의부터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분산의 정의는 뭐냐? 분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이것을 기호로 지금부터 써볼 테니까 잘 보세요. 편차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걸 편차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하죠. 그죠? 그러면, 요 x1이 평균과 얼마의 차이를 나타내는가? x2는 평균과 얼마의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편차라고 해요. 그럼 편차는 보통 xi하고 m을 뺀 걸, 이걸 편차라 그래요. xi가 뭐라고요? 별량이요. 예, 여기에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키 얘기했잖아요. 그죠? 키가 168이 나왔어. 근데 얘는 150이야. 그럼 150에서 168 빼는 거야. 그럼 편차가 나와. 그지? 또 점수에서 평균이 30이었어. 국어가 20점이야. 20에서 30은 뭐해? 빼는 거야. 그럼 편차는 별량이 취하는 값들에 따라 쭉 계산해 보면 여러 개의 편차가 나오지. 그지? 그지? 이 편차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제곱을 해가지고요. 그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문자를 갖다 써가지고 요 xi라는 값을 취하는 문자를 라지 x 놓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 있습니다. x에서 m을 빼면 편차가
여러 개의 값을 취하죠. 편차 여러 가지 값이 나옵니다. 그것을 뭐 해서 제곱해가지고 이 제곱한 것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기호가 총 복잡하죠, 그죠? 자, 말로 외우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리고 이것을 자 간략하게 우리 한번 줄여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래 분산 너 vx로 쓰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 잘 보세요. x1에서 m을 뺍니다. 이게 첫 번째 편차죠, 그죠? 그런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냐면 f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있는 만큼 곱해줘요. 더하기 x2에서 m을 뺍니다. 자, 두 번째 편차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 편차를 가진 것이 f2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뭐 하는 거냐면은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있는 만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편차를 가지는 게 한 3개 있으면 3배 해주면 되고, 요런 편차를 가지는 게 5개가 있으면 5배 곱해가지고 더하면 총합이 나오겠지, 그지? 이걸 끝까지 간다 이거야. 해서 xn 마지막 거에 자 편차를 계산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있는 만큼 다 더합니다. 해놓고 이거를 총 개수 n으로 나눕니다. 이걸 우리가 분산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하나씩 외우고 있으면 날새죠. 의미, 뜻을 외우세요. 뭘 구한다고요? 편차를 구한다고요. 편차는 뭐라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뭐한 거? 뺀 거. 그걸 편차랍니다. 그것을 뭐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은 뭐니? 다 더한 다음 총 도수로 나누는 거야. 다 더한 다음 총 도수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시그마. 자, 첫 번째 것부터 마지막 것까지 전부 다 xi에서 m을 빼가지고 제곱해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도수와 곱해서 더합니다. 그 다음에 다 더하고 나서 나중에 총 도수로 나눠주죠. 그리고요, 이 n이라고 하는 건 상수기 때문에 안으로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집어넣고 싹 집어넣고 n분의 fi를 보통 우리가 pi로 표시하니까 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전체 제곱, 편차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fi. 요걸 여러분이 이제 확률 분포로 가져오시게 되면 pi라는 모양으로 바꿔서 쓰게 되는 거죠. 자,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며 얘는 기호로 쓰게 되면 이렇게 약식으로 vx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요 모양도 잘 기억을 하셔요. 자,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계산할 게 아니라 좀 간략하게 정리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 식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갑니다.